그 다음에 굽돌이 쌓는 방법도 민굽돌이 그냥 땅 위에다 이렇게 쌓았어요. 그런데 요걸 파봐야 돼 아는 게 아까 산성에서 봤듯이 요 밑에다 돌을 잔뜩 집어넣은 방법이 있었죠. 그냥 한 게 아니라 여기다도 알고 보니까 돌을 갖다 막 박아가지고 옆으로 물러나지 않게 했더라. 그러나 어쨌든 간에 밖에 나타나는 형태로는 민굽돌이고 그 다음에 계단식 굽돌이 이건 많이 봤던 겁니다. 대부분 계단식 굽돌이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석대자 산성에만 나타나는 특별한 방법이 뭐냐면 상자식 굽돌이다. 상자식 굽돌이다. 이런 것도 이제 뭐 대강 내가 만든 말이 많으니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그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그러면 이런 치성을 왜 설치하냐는 목적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효과적인 공격. 아까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삼면에서 협복할 수 있다. 효과적인 경계. 우리가 보통요, 성을 돌아다니는 것이 맞기도 하지만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아내고 하는 그 소위 순찰의 역할을 많이 합니다. 순찰병이 도는데 성을 가다 보면 이 성벽 바로 밑에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 운전하다가 바로 뒤에 따라서 내 옆으로 따라온 것을 못 볼 수가 있죠. 이걸 사각지대라고 그러죠. 그러면 성에서는 이런 사각지도가 이렇게 가다 이 밑에서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 이렇게 해놓으면 가다가 여기 가서 보면 요 밑에 와서 붙어 있는 적군을 볼 수 있죠. 그냥 걸어갈 때는 사각지대 여기가. 근데 치가 있을 때는 이렇게 봐버리니까 또 이쪽 치에서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벽체를 보호하는 받침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일자보다는 아자가 이자보다는 더 안정적이고 튼튼하다는 것은 상식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실제로 보면 치 있는 곳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1500년이 지나서 보면. 그 다음에 전투할 때 아군의 활동 공간을 극대화한다.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실제로 치를 이렇게 다녀보면 굉장히 편해요. 저는 산에 올라갈 때는 힘드는데 성벽에만 올라붙으면 그냥 뭐 고속도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편하게 만들어 있어요. 그 위로 다니면. 그런데 거기가 양면으로 쌓는 거나 이걸 보면요. 단면으로 쌓은 것도 산이고 한 4m 정도 되니까 군사들이 수천 명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이건 좁은 겁니다. 근데 서로 오고 가고 있을 때 중간에 빨리 가고 있을 때 어디 가서 좀 기다리고 있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동차길 그 외길 보다 보면 외길로 쭉 있는데 차 만날 수 있도록 옆에다 크게 만들어 놓죠. 거기서 이렇게 들어가고 지나가고 또 가고 이와 같은 역할을 했다. 그런 면에서 전투할 때 아군의 활동 공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치성이 설치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징을 보면 시야가 좁은 모서리는 치와 치의 사이가 가깝고 시야가 넓은 곳은 사이가 멀어요. 활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귀퉁이 같은 데는 여러 개 촘촘하게 박습니다. 네. 그 다음에 모서리가 휘는 각대와 장대가 있는 게 치는 특별히 튼튼하고 크게 쌓았다. 이게 귀퉁이는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건 아주 튼튼하게 쌓았다. 경사가 심한 곳은 민굽돌이를 쌓았고 경사가 완만한 곳은 계단식 굽돌이를 쌓았다. 민굽돌이 치는 계단식 치보다도 너비를 더 넓게 했다. 그러니까 굽돌이를 했을 때는 튼튼하기 때문에 좀 적은데 대개 이건 제가 석대자 것을 비교를 해봤더니 그렇게 대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각대는 양쪽을 살펴야 하므로 보통 치보다 길이가 길다. 성문 앞에 있는 게 각대였죠. 성문 앞에 각대인데 거기에 쭉 길어야 돼요. 그래야지 문에서 들어올 때 양쪽에서 치기가 좀 가까우니까. 그 다음에 성문에 치를 쌓아 적대를 활용하여 옹성과 같은 효과를 많이 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옹성이라는 게 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도가내도 주라는 말 많이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그게 뭔 말이냐? 이게 수원성입니다. 수원성에를 보면
이게 성벽이 쭉 이렇게 이어져요. 이어지는데 이렇게 둥그렇게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이것을 옹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적군이 들어오면, 이 안에 들어오면 완전히 뭐 여기서도 쏟고 다 공격할 수 있으니까 도간에 든 쥐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옹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적군이 들어올 때 효과적으로 막는 방법으로 쓰였다는 점에서 이 옹성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이건 평지성이니까 그냥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었지만, 산성이라는 데는 상해 지형이라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기가 막히게 산성을 잘 이용해가지고 계곡을, 옹성을 만든 것이 있는데, 제가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평지성, 산성 다 해가지고 세 가지로 분리를 했어요. 요자골, 쑥 된 거 요자골. 그 다음에 이중벽 옹성. 이건 전형적인 옹성입니다. 그 다음에 어근문골. 서로 이렇게 어긋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적군이 이렇게 돌아 들어오게. 그리고 이제 복합형.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고, 이것도 이제 뭐 큰 것, 작은 것, 또는 적대로 사용한 것. 이건 기역자꽃, 반동그라미, 성 안에 설치한 옹성. 또 어근물도 평행, 변형 뭐 여러 가지로 해서 하여튼 나눠봐서 제가 지금까지 모은 걸 가지고 표를 만들었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형은 이런 것도 뭐 굉장히 크지만 사실은 이것이 옹성입니다. 적군이 여기 들어왔을 때는 이건 뭐 꼼짝 못하게 당하도록, 아까 여기에 큰 바위도 있었죠. 거기서 공격을 하면 꼼짝 못하게 하는 큰 나통산성 옹성입니다. 길림용담산성은 이게 다 문인데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지금 나무가 많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거 한데, 이게 지금 이쪽으로 들어가서 여기가 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쪽이 전부 다 이렇게, 여기가 지금 여기 들어간 데고, 요 간판 서 있는 데가 여기 있으면 됩니다. 요것이 전체가 봤을 때 옹성골이다. 이게 최진보 산성인데, 그냥 보면 여기가 문입니다. 아, 뭐 이렇게 생겼나 보다 했는데, 문을 여기다 안 만들어요. 문을 여기다 안 만들고 속으로 들어가서 여기다가 문을 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이쪽에 이렇게 큰 항아리가 하나 생긴 거죠. 그럼 적군이 이 문을 하기 위해서 하면 양쪽에서 공격하고 앞에서 전면 공격해서 3면에 공격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옹성이다. 큰 성입니다. 이 최진보 산성은. 그 다음에 등리사 산성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을 그러니까 문 앞을 여기서 안 만들고 반드시 들어서 만듭니다. 들어서 만들므로 인해서 여기에 독을 하나 만들어서 쥐새끼들이 독으로 들어오도록 만드는 방법을 썼다. 그 다음에 낭낭산성도 보면요. 여기 아까 이미 봤습니다. 여기 적대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 이 전체가 문으로 해서 이게 지금 하나 보이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갑니다. 이 계곡으로 들어오면 이 안에 계곡에 들어온 사람은 적군은 도간에 든 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형, 아까처럼 크게 막 수십 미터쯤 되지 않고 그냥 몇 미터 되는 건데, 원효산성의 서문이 그런 꼴이에요. 우리가 보통 통을 타고 올라가는데 지금은 길이 나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되면서. 그러면 거기 문의 마지막에 요 꼭대기 이 부분에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을 이렇게 해서 둥그렇게 이렇게 막았어요. 여기는 바위니까 조금만 쌓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도 쏟고 여기서도 쏟고 해서 이 안에 들어오면 도간에 든 쥐가 만든다. 그래서 원효산성식 조그만 옹성이다. 그 다음에 환도산성은 꽤 큰 편입니다만은 중간형을 제가 분류를 했는데, 이렇게 지금 여기 산성 요즘 새로 만든 겁니다. 이게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둥그렇게 여기 옛날 94년도 발굴 보고서에는 여기까지만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가 도간에 든 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적대라는 거, 아까 성벽에 성문이 있으면 성벽에다가 이렇게 치를 두 개 만들어서 성 안에서 여기서도 쏠 수 있고 여기서도 쏠 수 있고 여기서도 쏠 수 있고 해서 여기 들어온 것이 소위 도간에 든 쥐를 만드는 건데,
지금 이것이 국내성 복벽 중앙문입니다. 예. 그래서 밖에 이렇게 나와 있고 적군이 들어올 때 3면에서 공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다음에 서문도 아주 뚜렷합니다. 요 사진은 안에도 아파트가 있고 이쪽에도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맨 위층에 좀 사정하고 들어가 가지고 위에서 내려 찍은 겁니다. 그럼 보면 요게 지금 치성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 성문을 그냥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치성을 만들어서 사람이 여기를 통과를 해야 될 때 옆에서도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전투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잘 남아 있었어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중벽인데 이렇게 벽이 있으면 벽을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기역자골이라고 그러죠. 이게 국내성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이렇게 또 하나 쌓아가지고 아주 좁게 만들어서 들어오게 만든 것이 소위 옹성입니다. 기역자골 옹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국내성 동남모설인데 기역자골이지만 똑같은 기역자골이지만 여기다 또 하나 더 오고 여기도 두 개를 만들고 해서 아주 난이도가 높게 그렇게 만들었는데 요건 일본 사람들이 조사할 때 1913년에 조사할 때 있었는데 제가 2015년도에 가서 보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이쪽 문 같은 게 다 그냥 쌓아버렸어요. 이렇게. 고증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이게 현재 가보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고구리 사람들은 여기에 굉장한 그 소위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왜냐하면 압록강이거든요. 이게 압록강에서 올라붙으면 바로 이쪽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것도 아주 재미있는데 등리사 이건 둥그래요. 이렇게 아까 기역자가 아니고 그럼 보면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둥그렇게 하고 이건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밖에다가 이렇게 치성을 하나 만든 것이죠. 옹성을. 지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조금 쉬운 게 이렇게 지금 이거 뭐 어마어마한 벽입니다. 그러면 적군들이 들어와서 올라오기도 힘든데 여기 이제 성벽이 다 높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문으로 들어가야지 성벽을 오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문을 쳐야 되는데 반드시 이 문은 이렇게 돌아서 들어와야 돼. 그랬을 때 여기에 모두 그냥 활이나 창으로 여기서 적군들을 무찔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도간에든 쥐가 되기 때문에 도공자를 써서 옹성이라고 할 수 있다. 환도산성 남벽 서문인데 이쪽도 이렇게 둥그렇게 되고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이제 2-3골은 꽤 특이한 건데 성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밖으로 나온 게 아니라 성 안으로. 그러니까 지형을 이용해서 100% 이용한 건데 지금 여기 보면요. 이 자체가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치성을 하면서 도간에 든 쥐를 만들어요. 여기가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쌓은 겁니다. 여기 계곡을 막아서 옹성을 만드는데 요 위로 올라가서 보니까 적군이 이쪽으로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또 옹성을 만든 거예요. 근데 밖으로 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절벽이. 그러니까 이건 안으로 옹성을 만들었다. 이것도 안으로 만든 것도 드물어요. 여기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쪽 위에서 한번 본 겁니다. 이걸 지금 위에서 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안으로 만들었다. 기역자를 이렇게 들어오도록. 지금 어떻게 되냐면 적군이 들어오면 이렇게 돌아서 하도록 이렇게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용담산성에 보면은 아까 큰 옹성이 있다고 그러죠. 이렇게. 근데 또 밑에 보면 조그만 문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문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근문이었다. 이렇게 가고 어근문인데 이 문은 적군이 이렇게 올 수 있는데 이렇게 나가서 뒤 공격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 아군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모르게 만든 문을 암문이라고 합니다. 암문이다. 암암리에 들어다닌다. 그래서 암문이라고 합니다. 이 국내성에는
이때부터 어근문인데, 제가 어근문이라는 게 지금 쭉 사진을 보시면은 성벽이 이렇게 쭉 가는데 이렇게 안 가고 안에 성벽이 갑니다. 이렇게. 전혀 다르게 이렇게 성벽을 쌓아요. 이게 어근문입니다. 그러고 거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성벽이 끝이고 안으로 들어갔죠. 여기다가 성문을 다니까 적군은 이렇게 돌아서 들어와야 돼. 이렇게 돌아서 들어와야 돼.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돌아서 들어와야 돼. 아니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어긋나게 서로 쌓아가지고 여기다 문을 달문으로 인해서 방어력을 최대한 높인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형 어긋문이라고 그래서 오녀산성인데 어긋나게 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딱 여기서 만들어서 이것도 뭐 이 자체가 옹성이 됩니다. 여기가 이쪽이 옹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쭉 오고 이쪽이 오고 여기도 기둥 구덩이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성벽이 들어가고 좀 더 제가 와이드로 찍어본 건데 성벽이 이렇게 쭉 왔어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원성벽은 쑥 들어가서 거기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적군이 반드시 일로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가 옹성이 되는 겁니다. 이건 전번에 제가 산성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매우 특이한 옹성 형태입니다. 지금 보면 적군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모서리이기 때문에 아주 취약지구입니다. 취약지구인데 여기에 성벽을 완전히 쌓아버리고 저쪽에 쌌어요. 돌아서 들어오도록 만든 겁니다. 이렇게 돌아서 들어오도록. 저 위에는 아까 성벽상 이게 뒷면입니다. 그래서 적군이 이렇게 돌아서 들어와서 또 다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오도록. 여기 나오면 또 여기 성벽이 있어요. 여기는 절벽이고 여기 지나가야 돼. 그래서 철저하게 2중 3중으로 적군이 들어왔을 때 그걸 갖다가 공격할 수 있도록 아주 특이하게 만든 그런 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특이한 그 옹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기 지형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 지형을 최대한 이용해서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후 성산산성 뒤에 있는 건데 이것도 매우 특이한 성문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게 계곡이 적군이 들어오는 제국이에요. 이랬을 때 안에다 만든다는 건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에다 만드는데 여기 보면요. 그냥 이렇게 하나만 만든 게 아니라 여기다 하나도 만들고 여기다 또 칠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도 공격하고 또 들어오면 여기서 공격하고 여기 앞에서 공격하고 이쪽에서 또 공격하고 여기서 공격하고 해서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성문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특이한 옹성문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복합형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성문인데 이래처럼 안으로다 하나 만들고 또 이쪽에다가 옹성을 만들어서 복합적으로 했다고 해서 분류를 한번 해봤고, 이 건안성 서쪽에 가면 제가 여기서 찍은 것이 좀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원래 이제 저희들이 만들어서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가운데 큰 산을 하나 만들어 놓고 양쪽으로 이렇게 해 놓고는 마치 무릎뼈처럼 됐는데 이렇게 적군이 들어오도록. 그래서 이 사이에 적을 갖다 공격하는 그런 옹성 형태를 가졌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사하는 고구려 성사하는 법을 책이 한 권이라서 여러분이 책을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더 자세히 책을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경기 문화재연구원에서 무료로 펴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주면은 여러분들한테 무제한 보내드리겠습니다. 거기는 800장의 사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설득력 있고 쉽게 알 수 있고 모든 것을 거기다 넣어놨기 때문에 쉽게 볼 수 있는 책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메일은 이미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그 메일로 저한테 보내면 그냥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 고구리 산성 방어 체계는 동아시아 전체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 시스템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나라 당나 같은 세계적인 군대, 세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쳐들어왔는데도 그 나라를 지키는 것은 바로 수성전, 성을 지키는 전투였고, 이 성을 지키는 전투에서 고구려는 막강한 대국의 침략을 무찔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고구려 성산는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